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명가TV 우남 조성혁입니다. 오늘은 새의 백문백답이라는 이론 서적을 통하여 공부해 볼까 합니다. 중국의 민상덕 새가가 지은 이 책은 새에 관련된 내용 100가지의 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알기 쉽게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간결하면서도 쉽고 또한 폭이 넓어 초학자는 물론이고 새해를 오래 한 사람도 새해 학습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 5번까지는 새해 개론에 대한 설명이고 6에서 15번은 자세와 지필법, 15에서 21번은 운필법에 대한 설명, 22에서 42번까지는 새해 용어에 대한 설명이고 43에서 46번은 법첩 선택하여 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7에서 53은 글자의 공간 여백에 대한 설명이고 54번에서 71은 서체의 종류, 72에서 81은 새해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82에서 86번은 비와 첩 그리고 새해에 대한 설명이고 87에서 96은 새해 도구인 문방사보 즉 지필무견에 대한 설명입니다. 97에서 100번은 낙관하는 법과 서화작품 감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새해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책을 통해 새해 이론을 정립하여 실기와 함께 병행하시면 좋은 글씨를 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새명가TV는 새해 학습을 위해 정성을 들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8교시 신마규필위, 우리 붓을 잡을 때 위치를 어디 잡을 것이냐, 붓 잡을 때 위치를 요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필두라 하고 필미랑 붓의 머리, 붓의 꼬리라 하거든요. 이 위치를 어디 잡을 것이냐, 오늘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일단 제가 한번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붓을 잡는 높낮이는 서예를 함에 있어서 비교적 중시되며 또한 글자를 힘있게 표현하는 관건이기도 하다. 당시대의 중국 당나라 때입니다. 새가 노유는 임지결에서 붓을 잡는 위치가 종이에서 멀어지면 글씨는 뜨고 허하며 힘이 없으며 가까우면 붓 끝에 체중을 실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일리가 있는 말이다. 어떤 사람은 어떠한 서체를 쓰든지 붓을 높게 잡는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자, 이제 당시대에 노유란 사람은 그 임지라는 책에서 붓을 위로 잡으면은 종이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글씨를 써보면은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우선은 기본기는 요 이제 필관, 이제 붓 말고 이걸 만약에 3등분 하는 것 같으면 요 3등분으로 보통 하거든. 해서 저는 늘 그럽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훈련을 하고 여기에서 전서에서는 약간 밑으로 내려가고 해서는 가운데, 행서는 조금 위, 초서는 더 위. 근데 초서, 행서를 밑에 잡고 써보면은 글씨가 좀 이제 너무 딱딱해요. 근데 위로 가면은 약간 조금 내가 어떤 데 힘을 주도 얘가 왜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써보면은 위에 잡고 써보면은 글씨 쓰기 좀 이게 버거워요. 근데 저는 오히려 처음 공부하실 때는 위로 잡고 써라 합니다. 왜냐면 이게 필력을 키우거든요. 내가 얘를 훈련시키면은 다음에 이 밑에 가보면은 정말 수월해요. 그래서 이제 요 노유란 사람은 위로 잡으면은 내가 이제 제어하기 힘들고 아래를 잡으면은 제어하기 쉽다는 이 얘기입니다. 붓을 너무 높게 잡으면 기맥의 균등에 영향을 미쳐 힘을 붓 끝에 집중시킬 수 없어 행필이 온전하지 못하고
손으로 붓의 중심을 잡기가 어렵다. 붓을 낮게 잡으면 운필을 영활하게 할 수 없어 세력을 전개하지 못한다. 이거 봐요. 붓을 위로 너무 높게 잡으면은 내가 붓 끝에 여기에 집중시킬 수 없어가지고 이 행필이 온전하지 못하고 이 말도 맞고요. 또 붓을 너무 낮게 잡으면은 요 밑에 또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일 밑에. 그러면은 운필을 영활하게 내가 이 붓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세력을 전개하지 즉 말해서 내 뜻대로 얘를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장 또 넘어가 쭉 해놓고 설명드릴게요. 잡을 때 어떻게 하여야 적당한가? 일반적으로 초선은 3분, 행선은 2분, 해선은 1분으로 잡는 것이 적당하다. 이것은 하나의 개념이고 실제로 운용에 있어서는 자신이 짐작하여 붓의 위치를 잡는 것이 좋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붓을 요거는 이제 3등분 했을 때 요거는 1분, 요 2분, 요거 3분 이거든요. 그래서 초서는 3분, 여기는 초서, 여기는 이제 행서, 여기는 이제 해서 이랬거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서와 초서는 붓을 약간 위로 잡는 것이 좋고, 해서, 예서, 전서는 붓을 아래로 잡는 것이 편하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건 하나의 개념이고, 실제로 자기가 써보면서 내가 어디 잡을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처음 우리가 전서를 쓸 때는 약간 아래로 잡는 게 좀 편합니다. 편하고, 다음 해서도 이제 행서 올라가면은 위로 잡아야 얘가 이제 운용이 좀 원활해져요. 그래서 초선은 좀 더 위로 잡고, 그래 잡는 것이 붓을 잡는 데 좋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참 저는 이거 우리와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폼이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아직까지 좀 깊이 안 되게 깊이 들어가면요. 폼이 얼마나 중요해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폼이 95%입니다. 95%거든요. 그래서 붓 이거 잡는 좀 하나 폼에 속하잖아요. 폼에 속하는데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손끝으로 잡아라. 붓은. 그 다음에 그 오지 재력이잖아요. 가지런하게, 그 다음 오지 굴신, 마디가 다 튀어나와야 되고, 손끝으로. 근데 손끝으로 잡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99%가 다 이래 잡습니다. 이렇게. 다 이래 잡거든요. 이러면 편할 것 같죠? 편하지만 여기에 힘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손끝으로 잡으면은 정말 편하고 몸에 힘을 뺄 수가 있어요. 힘을 뺄 수가 있고 내가 붓을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 줄에요. 붓의 호도, 호라는 것은 틀을 얘기하잖아요. 호도, 필두, 요거 필두입니다. 이 끝이. 필두를 기준으로 3등분하여 붓끝을 1분필, 중간 부분을 2분필, 윗부분을 3분필이라고 한다. 이 구분은 옛 사람들의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그것은 글씨를 쓸 때 하나의 기준을 삼기 위함이다. 자, 이거는 이제, 저는 어떤데 조금 이제 의견을 달리 하는 게, 이 책에서는 요걸 3등분해서 1분필, 2분필, 3분필 했거든요. 요 이론은 그래요. 저는 그 이론보다는 요거를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뒤를 부호, 제일 뒤에 그림 나와 있습니다. 앞을 전호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얘를 3등분 합니다, 저는. 그래서 1분필, 2분필, 3분필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옛날에 저희 은사님도 그랬거든요. 예기비를 쓸 때는, 예기비를 쓸 때는
1분필로 써라 이 말이거든요. 1분필로 써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선지 보통 이제 반절지 기준으로 했을 때 1분필은 요 굵기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요 굵기로. 즉 말해서 얘를 3등분 하면은 요 굵기가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한 이것은 저는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이고 저는 이걸 주장합니다. 요 반을 나눠서 그럼 부호는 뭐 하는 곳이냐? 부호는 먹 저장고예요. 먹을 저장하는 장소예요. 장소고 앞에 전호는 글씨 쓰는 역할이고 그것도 3등분 했을 때 1분필, 2분필 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서를 우리 해서도 당나라 당시대 때 해서는 1에서 1.5분필이 딱 맞습니다. 근데 6조는 2분필로 써줘야 돼요. 2분필로. 그래서 예서도 1분필인 것 같으면 뭐 조선비, 사선비가 맞을 것이고 2분필 같으면 장천비, 뭐 선왕비 이 정도가 맞아요. 그래서 요 핵의 굵기 똑같은 만약에 이제 요 칸 안에 1분필로 써라 이러면 그 굵기가 나오고 1분필로 써라, 2분필로 써라, 3분필로 써라. 그건 3분필은 거의 없어요. 뭐 이랬을 때 요 글자 핵의 굵기가 나온다는 얘기, 기준이 된다 얘기예요. 어떻게? 야, 16호, 18호 부서로 거기에 1분표를 써온나 이랬을 때는 굵게 딱 나온다 이 말이죠. 굵게 써야 되나? 뭐 적당히 써. 이건 아니고 16호 1분표를 써라. 그러면은 요거 지금 16호거든. 16호 1분필 같으면은 핵의 기본 굵기가 요거 1분필의 굵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기준을 한다 이게요. 그렇지만 각자의 그게 따라서 조금 달리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요. 필두는 이제 우리 붓털 전체를 필두라 합니다. 비록 유연하나 오히려 탄력성이 풍부하여 누르면 곧 일어나고 행편하면 곧 거두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부위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좋은 글씨를 쓸 수 없으므로 글씨를 쓸 때 어떤 부위를 선택하여 쓸지가 관건이다. 그러면 어떤 부위를 선택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글씨를 쓸 때 허리 부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허리 부분의 것은 요게 이제 여기 같으면 여기가 허리겠죠. 중간이. 이제 중간 허리겠죠. 그래서 이 뒤로, 허리 뒤로, 그러니까 이까지는 글씨를 쓰면 안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보면은 요 3분필 안쪽으로 글씨를 써라. 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거 특히 초보자가 해설을 쓰거나 전서 예설을 쓸 때에는 반드시 1분 반에서 2분 필이 가장 알맞다. 이렇게 붓을 행필할 때 누르거나 들거나 하는 힘을 적당히 주면 형세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돈자가 나오잖아요. 돈자, 이제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돈필일이고, 그 다음에 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제필, 그 다음에 이제 안필. 요건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돈하고 자는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고, 제와 안은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은 어떤 누르는 거냐 하면은, 그냥 이래 누르는 것이고, 돈은, 안은, 자는 응거주춤 하는 거예요. 누르는데 응거주춤. 그 다음 제는 드는데 드는 것이고, 안은 응거주춤 드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데 요걸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자, 돈필하고 제필을 구분한다면은, 돈필하고 제필을 여러분 구분하실 때 뭐냐면은, 돈필을 쓰려면은, 돈필을 내가 구사를 하려고 그래요. 돈필을 쓰려면은 제필로 써줘야 돼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 다음 제필을 쓰려면은 돈필로 써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원리 생각해 보세요. 돈필을 누른다 그랬죠. 눌러가지고 계속 쓰면 계속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필로 돈필을 쓰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시골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시골 출신들은 압니다. 쟁기질을 내는 게 쟁기질을 할 때 그냥 있으면 소가 가는 데 있으면 그냥 땅 계속 파요. 이게 돈이야. 근데 안 파게 하려면 어째요? 들어줘야 되겠죠. 그게 제필이에요. 그래서 돈필로 쓰려 하면은 제필로 쓰고, 내가 제필을 써야 되겠다 하면은 돈필로 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좀 이해가 좀 난해하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붓을 가면 붓 끝으로 쓰려고 그래요. 가볍게. 이때는 누르면서 써줘야 되는 거야. 누르면서 붓을 제필로 나타내야 되고, 내가 이만큼 눌러 쓰려고 그래요. 그때는 들면서 이만큼 눌러야 되는 거예요.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 돈제의 개념을 반드시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돈필로 쓸 때는 제필로 쓴다. 제필로 나타낼 때는 돈필로 쓴다. 이걸 꼭 항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전설을 쓸 때, 기역, 니은 쓸 때, 기역에서 돌 때, 그냥 돌면 돈필이에요. 얘 쓸 때 제필로 써줘야 핵이 나오고, 이해되죠? 내가 돈단 말이야. 돌 때, 그냥 그대로 돌면은 핵이만 굵어지는 거야. 그때는 제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기필을 할 때, 요 끝 처음 기필을 할 때는 가볍게 하잖아. 요 때는 또 돈필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돈필로 내가 딱 대줘야 붓이 거기에 종이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필하고 제필을 좀 고민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쓴다. 내가 돈필을 나타내려면 제필로 쓰고, 제필을 나타내려면 돈필로 쓴다. 이거 조금 한 고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돈, 자, 제 안이라는 것은, 돈은 완전히 누르는 거, 좌는 응거주춤, 제는 드는 거, 안은 응거주춤 드는 거. 좀 난해합니다. 자, 그 다음요. 글씨를 쓸 때 절대로 붓의 윗부분까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붓의 윗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점과 핵이 정신과 모양을 잃게 된다. 그렇다고 너무 붓 끝으로 쓰게 되면 점과 핵이 힘을 잃게 되어 가볍고 휘날리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서예 우리가 할 때 이론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요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전법 쌍윤회라고. 이것하고 구를 전자도 씁니다. 참, 전할 전자. 불교 용어로는 이게 맞아요. 전법 쌍윤이 맞아요. 법을 전할 때는 두 바퀴처럼 가야 된다. 즉 말해서 이 쌍윤이라는 것은 선과 교라 했잖아요. 이 선은 뭐냐면요.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데 이르는 것을 선이라고 해요. 말을 하지 않고 말하지 않은 뜻을 아는 것을 선이라고 그러고, 교는 말 있는 데서, 말하는 데서 말 없는 곳에 이르는 것을 교라고 그래요. 좀 난해하죠. 즉 선은 마음이고 교는 우리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법 쌍윤 왜 이걸 구를 전을 썼냐면은, 저는 바퀴 두 개가 크기가 똑같아야 앞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똑같아야.
근데 만약에 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으면요, 제자리밖에 안 돌아요. 마차는 앞으로 가요. 가는데 와보면 제자리야. 와보면 제자리고. 그래서 이론과 실기는 늘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요. 이론과 실기는 늘 똑같이 출발해 줘야 돼요. 그럼 이론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글씨를 쓰면서 아 이거 이론 어디에 나오는 그거다 하고 본인은 늘 합의를 시켜줘야 돼요. 그냥 뭐 이거 책 읽는데 읽고 뭐 그렇더라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아무 소용없어. 실기하면서 내가 아 이거 그 얘기 이거 맞아 이 얘기야 이래야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제가 자꾸 이게 그냥 뭐 종이 위에 뭐 까만색 칠하면 그냥 글씨잖아요. 그게 서예잖아요. 근데 그거는 먹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이런 이론과 실제, 성과 교 이것이 내가 몽땅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의 삼라만상이 전부 다 서예가 돼줘야 돼요. 이 음악 소리가 서예가 돼야 됩니다. 사물 다 보면 그냥 서예로 다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건 서예가 아니에요. 그냥 뭐 종이에 뭐 까만 먹칠을, 그럼 그거는 또 할 수 없고, 그래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왕 우리가 붓을 잡은 거, 거기서 본인의 영혼을 봐야 됩니다. 본인의 영혼을 봐야지. 본인의 영혼이라는 것은 자기 참 마음이에요. 그냥 뭐 종이에 뭐 까맣게 칠하겠다. 이 붙잡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제가 처음 공부할 때 한 석 달만 고생하자 했거든요. 근데 석 달 동안은 여기는 고생 안 하고 엉뚱한 데 고생했죠. 그래서 정말 폼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배워서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남을 들은 걸 전달하는 것은 그건 전달자고 들은 걸 소화를 시켜서 그 소화된 것을 남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서 남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